안녕하세요. 김문석입니다. 장문독해 기술편입니다. 오늘 1강을 통해서는 장문독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여러분이 장문독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이런 것들을 좀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장문독해 기술편을 제작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장문독해 몇 번부터 시작되죠?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면 41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41번에 이르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장문독해는 말 그대로 장문독해이기 때문에 지문이 꽤 긴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장문독해는 다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차피 41번까지 왔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거의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이 강의를 제작하기로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대부분은 장문독해를 포기한대요. 이런 말, 장문독해가 얼마나 쉬운 건데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대부분 포기를 한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한 가지 오프닝을 이야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풀의 모든 강의는 바로 글의 구조에 충실하게 근거하여 나온 기술입니다. 독해법.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다 보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자주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영풀이니까. 우리는 대부분 지문을 해석해서 푸는 것이 독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장문 독해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관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 지문이 기니까 그것을 다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해라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 독해도 쉽게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나는 항상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하고 간단하게 설명 안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글의 구조를 이해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의 구조에는요,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만 만듭니다.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 그렇죠? 글을 쓰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주제를 설정합니다. 주제. 자기가 글을 쓰고자 하는 주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정보를 갖고 글을 써내려 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지문이라 그래요. 지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풀 때 나오는 그 지문. 이 지문이 글쓴이에 의해서 이러한 순서로 쓰여져 갑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자, 두 번째 부류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 부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부류는 글을 읽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금 말한 글을 쓴 사람은 출제자를 의미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글을 읽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시험 보는 여러분들. 알겠죠? 글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글을 쓴 사람과는 반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글을 읽는 사람은 바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읽고 나서 주제를 파악합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대부분은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강사들의 특징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다 읽습니다. 의미를 설명해주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고 답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듣는 순간에는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지만 막상 여러분 혼자 풀게 되면 풀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정 지어버릴게요. 왜냐하면 정확한 해석의 능력이 있는 학생은 굳이 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해석의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내 강의예요. 우리나라에서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학생이 10%도 안 된대요. 10%. 심지어 강사들조차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원어민들도 딱 어떤 문제는 내가 정말 되게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내 그 미국인 친구한테 그 문제 보냈어요. 페이스북으로 보내가지고 야 이거 풀어봐. 그랬더니 틀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방금 글을 쓴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을 지금 설명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이 영풀 모든 강좌는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은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들로 쓴 게 지문이라고 하죠. 근데 간단하게 그 정보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제문이라고 합니다. 주제문. 여러분들은 주제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빈칸 추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도 말이죠. 장문 독해도 말이죠. 요것만 찾아서 야 풀어봐 그러죠? 전체의 지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주제문은 빈칸 추론도 풀 수 있고 요지, 요약문, 독해 유형을 다 풀 수 있는 게 바로 주제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주제문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그 표현 출제자의 의도예요.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면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되면 바로 선택지로 가보세요. 정답이 보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주제문이 파악이 되면 함정에 빠지지가 않아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내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아무리 장문 독해라고 할지라도 다 읽지 않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제문은 다른 말로 출제자의 의도는 읽고 파악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 즉 주제문이 노출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한 의견을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면 최상급을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면 실험이 있으면 결과를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있어요. 이 스타일을 갖고 정답 장치라고 하는데 내 표현에 의하면 이것을 알려주는 게 영풀 강의예요. 그러니까 딱 지문 보고 아 선생님한테 배운 요게 딱 나왔네. 그럼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1강이니까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일단은 OT니까 한번 좀 보여줄게요. 장문 독해 기술이 무엇이냐? 영풀 기술로 긴 지문을 해석하지 않고 단숨에 정답을 찾는 것이다. 뭐 식상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마지막에 문제를 하나 풀어줄게요.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줄게요. 그 다음 장문 독해 기술 강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긴 지문을 해석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긴 지문을 다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긴 지문을 다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긴 지문을 다 해석하면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자는 선택지에 1번부터 2번, 뭐 3번, 4번, 5번이 있잖아요. 그 긴 지문을 다 읽으면 웬만하면 이 세 개에 나온 정보들이 다 언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제문이 딱 파악되잖아. 그리고 주제문만 읽잖아. 그러면은 딱 그 주제문만 언급된 것만 찾으면 함정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게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빠르게 출제자의 주제문을 찾게 해준다. 다른 말로 하면 출제자의 의도죠. 그렇죠? 이것을 빠르게 찾게 해준다. 2번이 되면요. 끝이에요. 주제문을 우습게 보는 학생들은 내가 물어볼게. 독해 점수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스카이 가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주제문이 중요한 거냐? 그럼 걔네들은 그럴 거야. 주제문만 갖고 풀어. 알겠어요, 여러분? 주제문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은 글의 구조를 잘 모른다는 의미예요. 주제문을 못 찾아서 주제문을 우습게 보는 거지 주제문을 찾는 방법을 알면 주제문만 찾으면 끝이에요. 독해는. 독해란 의미가 여러분들 네이버에 독해를 검색하죠? 해석이라고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독해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함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바로 주제문이에요. 이걸 읽고 이해하는 거다. 이게 독해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시간 단축하는 법을 알려준다. 장문 독해잖아요. 당연히 시간 단축하는 법을 알려줘야지. 김문석 선생님한테 장문 독해 기술을 배웠는데 시간이 단축이 안 돼. 그러면은 사기지. 그렇죠? 시간이 당연히 단축돼야지. 장문 독해 기술 강좌를 여러분들이 듣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왜냐? 41번에 딱 도달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몇 분 안 남았어. 그러면 그 몇 분 안 남은 시간에 그걸 다 풀어야 되잖아. 거기에 이제 이 장문 독해 강좌가
당연히 거기에 이제 도움이 돼야죠. 그렇죠? 자, 다음. 그러니까 영풀 강좌의 모든 내가 만든 모든 영풀 강좌의 특징은 그냥 딱 이 세 가지에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시간 단축. 2등급 학생들은 영풀 강좌 듣고 시간 단축의 경험을 확실하게 하게 될 겁니다. 2등급 밑으로는 영어 독해가 이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정답 찾는 법을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왜 장문 독해 기술 강좌가 필요한가? 다시 얘기해서 이거예요. 장문 독해 문제에 도달하면 41번에 도착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장문 독해는 어렵지 않아요. 그 오해를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깰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좌는 고1도 들을 수 있고 고2, 고3 재수생들 당연히 들어야겠죠. 다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내 강좌의 특징은 어려운 지문을 갖고 쉽게 푸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내 강좌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고1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고2도.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자, 지문 되게 길죠? 여러분 지문 되게 길죠? 이거 갖고 제목을 한번 구해볼 것이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구해볼 것인데 참고로 이 문제는 이게 42번 문제인데 오답률 베스트 3위 62.8%를 차지한 문제예요. 알겠죠? 자, 이 문제를 갖고 내가 풀어줄게요. 자, 일단은 지금 1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내가 설명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몫이고 내가 우리 영풀 강의를 다 들어본 학생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해주는 것이 상당히 아는 기술일 거예요. 자, 출제자는 말이에요. 출제자는 자 지금부터 여기서 내가 보여줄게요. 출제자는 지문을 통해서 실험에 대해서 언급하는 지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험뿐만 아니라 조사 혹은 연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xperiment, research, study, survey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지문은 내가 이번 수능에도 100% 나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이러한 지문이 나올 때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study. 자, 뭐 했답니까? Consider a fascinating study involving carrot juice. 당근 주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당근 주스에 대한 연구. 자, 이게 research라는 단어로 바뀔 수도 있고 experiment로 바뀔 수도 있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지문이 되게 길죠?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면요. 출제자의 의도는 즉 주제문은 다시 말해서 정답은 이 스터디에 대한 결과에 있습니다. 스터디에 대한 결과. 그래서 여러분은 딱 봤을 때 이거의 결과 나온 문장만 찾으면 돼요. 결과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놓고 결과를 표현해요. The study reveals, the study shows, as a result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예 결과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그 문장만 읽어도 풀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내 일부러 난이도 있는 문제를 선택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볼게요. The study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딱 이 문장만 보세요. 여기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was a dramatic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had sampled carrot juice in the womb and those who had not. 자, 잠깐만. 여기에 지금 빈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빈칸 문제인데 And their baby 이게 빈칸이 좀 어디 빈칸을 안 만들어놨네. Who didn't know to which who didn't okay. An observer 이 나왔네요. The babies in this early experience of tasting carrot juice in the womb protested and made unhappy faces when they first tasted the juice. 오케이.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에요, 빈칸이. 자, the babies who
여기가 빈칸입니다. 문장이 어색해서 내가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빈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을 구할 것이고 제목이 구해지면 빈칸이 보여요. 왜냐하면 빈칸은 내가 빈칸 추론 기술편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빈칸은 출제자가 아무 곳에 두지 않아요. 반드시 주제문이거나 주제문에 대한 결정적 설명에만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볼게요. There was a dramatic difference.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실험에 대한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There was a dramatic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had sampled carrot juice in the womb and those who had not. 무슨 말입니까? 자궁 안에서 당근 주스를 맛본 사람과 맛보지 않은 이 둘 차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 모르겠어. 그러면 이 앞문장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영풀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는 3가지 단계로 내가 가르칩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3단계. 나는 2단계로 풀어요. 근데 내 학생들한테 항상 3단계로 풀려고 그래요. 3단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첫 문장만 읽어라. 첫 문장. 첫 문장을 읽으라는 거는 지문의 첫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문에. 알겠죠? 왜 첫 문장을 읽어야 되냐면 이 지문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글이 나올지 대략 예상하기 위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예상이. 그러나 읽고 안 읽고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이야기한 기술 있죠. 칼날 문장편이나 스피드 언어 독해나 뭐 어떤 강좌이든 예를 들어서 강한 의견이 표현된 그 문장 있죠. 딱 그 문장만 읽지 말고 그 전문장. 그 다음에 핵심 문장. 요 3단계로 풉니다. 요 문제도 3단계로 풀게요. 이거 처음 듣는 학생들이니까 3단계. 그러나 내가 강의에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2단계로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좀 이제 계속 배우다 보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내가 봤을 때 나는 지금 1단계로 해버렸어요. 3번으로 그냥 바로 했어. 근데 3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1, 2, 3단계로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단계만으로만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 단축이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 그럼 볼게요. 첫 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We can start to help our babies learn to love great foods even before they are born. 뭐라고 합니까?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하죠? 음식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음식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끝이야. 중요한 거는 태어나기 전에 음식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대.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핵심 문장이 요 문장이죠. 스터디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2단계는 핵심 문장의 전문장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문장을 읽잖아? 그러면 다시 요 문장 가. 그 다음에 다시 가. 다시 말하지만 내 목표는 여러분들 시간 단축이지 정답 맞추는 게 아니라 정답 맞추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최대한 빨리 풀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다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요거 앞문장이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야. The babies who this earlier experience of tasting carrot juice in the womb. 자, 뭐예요? 자궁 안에 있을 때의 아기들이 당근 주스를 맛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Protested and made unhappy faces when they first tasted the juice.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빈칸이 있네요. 그렇죠? 자, the babies who 빈칸 this earlier experience. 자, 자궁 안에서 빈칸했던 아기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근 주스를 맛봤을 때 인상을 찌푸렸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When they first tasted the juice, 처음 맛보았을 때, whereas 반면에 the others readily accepted and enjoyed the carrot juice in the cereal. 그러나 시리얼에 반면에 다른 아이들은 되게 만족스러워했다. 당근 주스를 맛봤을 때. 자, 그럼 두 종류가 나옵니다. 자궁 안에서 빈칸했던 아이들은
당근 주스를 처음 맛봤을 때 인상을 찌푸렸고 한쪽은 반면에는 이쪽은 시리얼에 넣었는데도 맛있게 먹었다.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핵심 문장이야.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There was a dramatic difference between 큰 차이가 있었다. 두 종류 간에 그 두 종류가 뭐예요? 여기 앞에 나온 애들이잖아. 한쪽은 맛있게 먹고 한쪽은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죠? 뭡니까? Who had sampled carrot juice in the womb and those who had not. 자궁 안에서 캐럿 주스를 먹은 아이들과 자궁 안에서 캐럿 주스를 먹지 않은 아이들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렇죠? 그 앞문장이 뭐예요? 자궁 안에서 당근 주스를 먹은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그 자궁 안에서 당근 주스를 못 먹은 아이들은 they made 뭐예요? made unhappy faces. 그쵸? 그쵸? 자, 이게 주제문이에요. 그러면은 풀어봅시다. 이제 지우고 주제문이 뭐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음식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랬더니 자궁 안에 있던 아기들은 먹어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가 안에 뱄을 때 엄마가 당근 주스를 마셨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궁 안에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엄마가 당근 주스를 안 먹어. 하나도 안 먹어.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나서도 당근 주스를 먹으면 unhappy face를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정답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1번은 뭐겠습니까? 41번은 4번이죠. What mom eats influences the baby's taste.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 아이의 맛이 달라진다. 자, 요거는 되게 많이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 자, 주제문이 뭐냐? 지금 빈칸이 어디라 그랬지? The babies, 여기가 빈칸이에요. 빈칸. 자, 주제문이 뭐라 그랬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먹었으면 태어나서 당근 주스를 좋아하게 되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못 먹었으면 태어나서도 싫어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봐봐. The babies who 빈칸 this earlier experience of tasting carrot juice in the womb protested and made unhappy face. 자, 끝. 자, 이 부류는 당근 주스를 먹었을 때 얼굴을 찌푸렸대. 얼굴을 찌푸렸으면은 자궁 안에 있을 때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뭐겠어? 정답이.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겠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안 먹었다잖아. 그럼 뭐예요? 3번이죠. 그렇죠? 부족했다. lacked.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The babies who lacked this earlier experience, 이 경험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당근 주스를 먹었을 때 인상을 찌푸렸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알겠죠? 자, 이거는 1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만 설명하는데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장문 독해 기술의 특징이 사실은 내가 가르치는 영풀 다른 강좌하고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단지 긴 지문을 빠르게 풀어준다. 요 차이가 더 실감이 나는 것이지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푼다는 것에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문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출제자가 자기의 주제문, 자기의 의도를 노출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다 습득하면은 독해를 정말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푸는 것은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 강조 안 해. 그러나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나는 2강부터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